이렇게 이해하세요. 실근이 두 개가 존재했는데 그 두 개가 우연의 일치로 같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을 바로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냥 나는 실근만 가지면 돼 라고 한다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요 조건을 써라 라고 문제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바로 풀이와 판별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그런데 중학교 때 이미 얼추 배웠어요. 근해 공식도 배우고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배웠는데 그 내용 잠깐만 복습해보고 시작할게요.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그 녀석의 풀이를 한다 치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풀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가장 나이스하게 풀이가 되죠. 인수분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래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지. 2차 방정식은 슈퍼 파워풀한 극강의 공식,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이지.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자, 근해 공식 외우고 있죠? 입에서 바로바로 술술술 나와야 돼요. 바로 볼까요? 근해 공식은 X는 근해 공식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짝수 근해 공식 이런 것도 배웠죠? 만약에 짝수 근해 공식, 만약에 여기 B가 짝수야, 2의 배수면 B 프라임을 갖다가 요 B를 나누기 2 한 값으로 설정해서 근해 공식 새롭게 적기를 A. 자, 그런데 요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간 바로 요 녀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동그라미를 두 번 쳐볼게. 요 녀석이 뭐냐에 따라서 근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0 이상이면 0 이상이면 별 문제 없습니다.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0 이상이면은 뭐 그냥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곱수가 되면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실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실수가 되니까 그 근을 실근이라고 하지. 그럼 실근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여서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 요 루트 안의 내용이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입니다.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뭐 i, 뭐 복소수 등의 내용에 의해서 바깥으로 i가 빠지면서 이 근 자체가 허수가 돼버리죠. 그럼 근이 허수야. 그거를 줄여가지고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루트 안에 요 녀석이 음수가 돼버리면 허근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요 허근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아무튼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해주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해서 이름을 새로 붙이기를 바로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판별식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참 잘 지었어. 판별식.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인지, 어떤 근을 갖는지 판별해주는 식이다 이 얘기야. 바로 누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요 녀석이야. 판별식을 보통은 대문자 D를 쓰거든요. 라지 D를 써가지고 D가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바로 요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B가 또 짝수가 돼버리면 요 짝수근의 공식에서 나온 요 녀석을 가지고 또 판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4분의 D라고 불러요. 4분의 D라고 해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프라임은 2분의 B인 거. 그러면 요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거냐라는 건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판별식 D가 0보다 작냐, 이렇게 세 가지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상황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판별식 D가 0이라고 하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그래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자, 요게 말이 조금 그럴 수 있어. 서로 같은데 두 실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실근이 두 개가 존재했는데 그 두 개가 우연의 일치로 같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을 바로 서로 같은 두 실근.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근.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웠던 표현일 거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같은 말로 중근. 자, D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 배우는 이유인 거지. 요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가 되면은 I로 빠져나와서 허수가 생길 건데 그때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 가지예요. 요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요것도 아무튼 실근이고 자, 요것도 아무튼 실근이기 때문에 요거 두 줄은 묶어서 D가 0보다 크거나 0이거나를 한데 묶어서 D가 0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실근을 그냥 갖는다라고 한데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없이 그냥 실근이라는 조건만 나오면 D가 0 이상이다를 쓸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은 심플해.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이 판별식이 여러분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이거 고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완전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판별하시오 그랬습니다. 근을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쓸 도구는 바로 뭐예요? 판별식 D가 되겠지. 바로 갑시다. 판별식 D를 계산해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살펴봐야 될 순서인데 여기 지금 B 자리가 부호 잠깐 떼고요. 부호 잠깐 떼고 4가 이제 2의 배수 2로 나누기 좋잖아요. 그래서 4분의 D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B를 반 나누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A가 3, C가 2니까 3이 6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마이너스 2, 아하, 음수가 됐네요. 그럼 판별식이 음수가 됐으니까 이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는다?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두 문제만 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의 동그라미. 아까 말했죠. 실근 중에서 디테일하게 두 종류가 있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중근,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렇게 디테일한 설명이 없이 그냥 나는 실근만 가지면 돼 라고 한다면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됩니다. 요 조건을 써라 라고 문제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갑시다. 여기 B의 모습이 2로 나누기 좋지 않으니까 4분의 D가 아닌 그냥 D로 간다면 B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판별식 D잖아요. A가 1인 거고 C가 이만큼. 그러면 A는 곱 하나만 하고 요만큼이 C. 그 D가 0 이상이다. 우리는 요거 풀면은 뭐 K값의 범위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얼른 전개해서 풀어보자. 곱셈 공식 전개해주면 4K 제곱 플러스 그 다음 4K죠. 그 다음 플러스 1까지 요거 전개 얼른 해주면 마이너스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죠. 그것이 0 이상이 되어야 돼. 이렇게 4K 제곱이 날라간다. 룰루랄라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요거 만나면요 정리되기를 4K에 마이너스 3이죠. 그것이 0 이상이면 됩니다. 3 넘어가지고 4로 나눠주면 K값의 범위는 이상이다. 4분의 3이죠. 즉 4분의 3이 되면 4분의 3 이상이 되면 이제 실근을 갖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요거를 뒤집어주면 반대의 경우는 4분의 3보다 만약에 작다가 되면은 그러면 허근을 갖겠죠.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근데 문제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게 최종 답이 되겠네. 다음 문제 2차식 그냥 2차식 블라블라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K의 값을 하고 물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핵심이에요.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에 네모를 빠박 쳐놓고 자 이거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것은 바로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완전 제곱식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다.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 잠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런 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블라블라의 제곱이 되어야 돼. 근데 마침 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요 안에 내용을 뭐 x-세모 정도로 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요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를 풀었으면 이것은 같은 것을 제곱한 거니까 x-세모, x-세모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살포시 는 0만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는 0, 는 0에서 여기서의 실근이 세모, 여기서의 실근이 세모, 둘 다 세모라는 근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근이 우연의 일치로 같아져 버리는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근이지 뭐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즉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두 개의 근이 같다, 바로 중근이다로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바로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내용 가지고 풀 거니까 가볼게요. 판별식 D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 2가 붙어 있으니까 4분의 D 쓰면 조금 편하겠네. 4분의 D는 반 나눠준 요 녀석의 제곱, 요거 제곱 그냥 바로 전개해 버릴게요. K제곱 플러스 2K의 플러스 1까지 곱셈 공식으로 전개한 거고, 마이너스 ACG 4분의 D는 A가 1, C가 요만큼 전체가 C인 거니까 가로 열고 K의 제곱 플러스 5야. 그것이 0이 돼야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빨리 풀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만나서 날아가고 요게 마이너스 5가 얘를 만나면 지금 2K 마이너스 4까지가 된 거고요. 는 0. 따라서 K 값은 넘어가고 나눠주면 2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